자, 5월 23일 B형 GTQ B형 2급 문제 B형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는 소스가 2번, 3번, 4번 3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출력 형태와 같이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액자 제작이죠. 액자 제작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이미지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보시면 먼저 포토샵에 소스 파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소스 파일에서 2번, 3번, 4번 이미지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포토샵 화면에다가 놔주시고요. 놓으시면 2번, 3번, 4번 이미지가 들어와졌죠.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하셔서 새로 만드는 크기는 폭은 400, 높이는 500 픽셀에 RGB 색상 흰색으로, 배경은 흰색으로 하나 새 창을 열어 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액자 만들기 위한 이미지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이미지를 전체 선택, 모두 선택 컨트롤 A,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에 새 문서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가져와졌고요. 크기 조정 컨트롤 T 누르셔가지고 크기 조정을 하는데 크기가 세로가 맞네요. 그러면 위치 이동만 하시면 되겠죠. 엔터 치시고 위치만 이동 도구로 위치 이동을 했습니다. 자, 위치 이동을 하셨고, 그 다음 액자 만들기 위해서 한 개 더 복제를 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레이어 복제 누르셔서 레이어 1번을 복제하시고, 그 다음 패치워크 이어붙이기라고 하는 필터링 효과를 줍니다. 필터에 필터 갤러리 가시면 목록에서 이어붙이기라고 하는 필터 효과가 있습니다. 이어붙이기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고요. 밑에 이미지는 멀쩡하고요. 위쪽에 있는 복제된 이미지가 이렇게 효과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이제 이 중간 부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빼실 때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 잡으시고 반경은 10픽셀 정도 주신 다음에 위에 옵션에서 반경은 10픽셀 정도 주시고, 자, 가장자리 부분에 여백을 좀 두시고 한 50픽셀 정도의 여백을 좀 두신 다음에 드래그 하셔가지고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자, 드래그 하셔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도형이기 때문에 벡터 도형이기 때문에 외부에 패스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바꾸실 때는 컨트롤 엔터를 칩니다. 컨트롤 엔터를 먼저 치시면 점선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 이걸 확정짓기 위해서 엔터 한 번 더 치시고, 그 다음 딜리트 키 2번 눌러주시면 첫 번째 딜리트 키는 도형 레이어를 없애는 거고, 두 번째 딜리트는 위에 패치워크 또는 필터링 효과가 적용된 이미지의 중간 부분을 지우는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중간 빼시고, 선택 영역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쪽 테두리를 줘보죠. 편집에서 획 들어가시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에서 획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직접적으로 문제 번호에서 나오는데 여기에는 안쪽 테두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편집 메뉴에 획을 통해서 주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서 주는 거는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요 밑에도 있듯이 레이어 스타일의 선, 획 이렇게 지정해 줄 때만 레이어 스타일 이용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메뉴를 이용하십시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편집에 획 들어가시고 위치는 안쪽, 폭은 5픽셀, 색상은 색상을 클릭하셔가지고 밑에 부분에서
FF00cc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테두리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신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그림자 들어갔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이렇게 밑에 부분에 그림자가 생겨졌습니다. 자, 다 생기고 나면 선택 해제 컨트롤 D 또는 선택 메뉴에 선택 해제 컨트롤 D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이미지. 3번 이미지에 대해서 노란색 계열로 보정을 하고 그림자 효과를 주랍니다. 꽃만 나와져 있죠. 꽃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3번 이미지에 보시면 보라색 꽃이네요. 빠른 선택 도구로 보라색 꽃을 선택을 하시고, 자, 보라색 꽃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가장자리 부분 잘 선택을 하십시오. 가장자리 부분에 신경 써서 선택하시고, 중간 부분은 선택이 잘 안된다 하시면 이런 올가미 도구 이용하셔서 Shift 키 누르시고 선택 영역에 추가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가미 도구 이용하셔서 가운데 부분, 꽃 수술이나 이런 데 부분은 드래그 하셔가지고 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되셨으면 복사 컨트롤 C, 새 문서에서 컨트롤 V, 그 다음 이동도구 선택 컨트롤 T 누르셔서 위치랑 크기 조정하시고, 위치랑 크기 조정하시고, 이미지가 뭐 뒤집혀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예, 그런 부분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위치 시키시고 그 다음에 색상 변경은 이미지 메뉴에 조정에 가시면 색조 채도가 있습니다. 색조 채도 선택하셔서 색조 부분을 드래그 해 보시면 이렇게 색상이 변하죠. 색조 부분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색상 변하실 때 노란색 계열로 바꾸도록 합니다. 그런데 노란색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잘 보십시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지금 꽃 색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꽃 색상이 보라색 계열이죠. 그죠? 보라색 계열이면 밑에 아래쪽에 요 슬라이드 보세요. 슬라이드 위쪽 슬라이드가 원본 색상입니다. 원본 색상이 보라색 계열인데 이 보라색 계열이 색조를 드래그 했을 때 노란색으로 대체되도록, 자, 요런 식이죠. 보라색이 노란색으로 대체되도록 슬라이드를 옮겨 주시면 돼요. 보라색이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대체되도록 슬라이드를 옮겨주시면 아래쪽 슬라이드가 움직이죠. 움직일 때 보라색 계열 영역에 노란색이 들어오도록 잡아주시면 이 색깔이 노란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색이 좀 미진한데, 색이 좀 약한데 하시면은 채도를 높여주시면 돼요. 채도를 높여주시면 노란색이 더 짙어지고요. 색을 또 좀 진하게 가야 되겠다, 어둡게 가시면 색이 또 좀 더 진해집니다. 근데 밝기는 그렇게 많이 조정하지 마시고 채도랑 색조를 통해 가지고 얘를 색깔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란색 계열로 색이 바뀌었다 하시게 되면, 자, 노란색 계열로 색이 바뀌었다 하시게 되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림자 효과가 들어갔네요. 밑에 그림자 효과 있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Alt키 누르시고 드래그 하셔도 돼요. 그럼 그림자 효과 똑같이 주어집니다. 꽃 중간에 색깔 살짝 다른데
중간 색이 이렇게 달라질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글자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랬는데, 색조에서 조정에 색조 채도하실 때 중간색이 바뀐다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답안지에는 노란색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색상화 체크하시고, 색상화 체크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노란색 지정해 버리면 됩니다. 보시면, 자, 꽃을 선택하시고요. 다시 한번 해보시면 꽃을 선택하시고, 이미지 조정 색조 채도에서 색상화 체크하시고 노란색에 가져갑니다. 위에 색조를 볼 것도 없이 그냥 노란색에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채도를 높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안쪽에 있는 색도 다 노란색으로 변하죠, 그죠? 자, 요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A형 보시면 색조 변환 풍선에서 노란색을 녹색 바꾸는 것은 선택해서 바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처럼 여러가지 색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색 계열로만 바꿔야 된다 하시면은 색상화를 체크하시고 색을 넣어 주시면은 여러가지 색이 있어도 한 가지 색으로만 나타납니다. 색조 높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색조를 높이셔야 색상이 드러납니다. 자, 다음은 4번 이미지네요. 4번 이미지에서는 카메라를 선택해서 오는데, 카메라도 뭐 빠른 선택 도구로 선택해 보죠. 이런 부분이 잘 선택이 안 돼요. 흐릿하게 작업이 선택이 되어 있는 부분은 선택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깥쪽으로 선택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경계선이 뚜렷한 경우에서는 빠른 선택 도구가 좋은데요.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선택이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선택 도구를 이용하셔 가지고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원래 자동으로 선택되는 것들이 다 그래요. 경계선이 깨끗하면 선택에 실수가 없는데,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택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대충 선택을 하셨고, 안쪽은 아까처럼 올가미 도구 가지시고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를 한번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올가미 도구 가지시고 원하시는 부분에 선택을 더 추가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이 되셨으면 복사하시고요. 새 문서에서 붙여넣기 하시고, 이동 도구 선택하시고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 조정을 하시고 위치 이동도 하시고, 크기 조정과 위치 이동 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고, 그림자 효과 들어갔네요. 다 그림자예요. 다 그림자네요. 그림자 효과는 그림자 효과를 잡으셔서 위로 드래그 하실 때 Alt키 누르시고 드래그 하시면 그림자 효과를 복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자는 따뜻한 봄에 떠나는 여행인데, 따뜻한 봄에 엔터 치시고 떠나는 여행 두 줄로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자 도구 선택하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일단 글씨 씁니다. 따뜻한 봄에 엔터 치시고 떠나는 여행. 자, 이렇게 글자 수가 동일하니까 다행인데, 글자 수가 위에 글자랑 밑에 글자랑 다를 경우에는 얘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지 왼쪽 정렬되어 있는지를 잘 보세요. 지금은 왼쪽이든 가운데든 상관이 없지만, 글자 수가 아래 위가 똑같아서 상관없지만, 가운데 정렬인지 왼쪽 정렬인지, 왼쪽 줄이 맞는지 가운데 줄이 맞는지를 잘 보시고 정렬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두 줄로 나왔을 때는 일단 글씨 쓰시고 이동 도구 선택, 그리고 서식은 도둠의 35포인트입니다. 도둠의 35포인트
색상은 009966이네요. 009966. 레이어 스타일이 선이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선 선택하셔서 3픽셀이고요. 색상은 흰색이네요. F 6개. 자, 넣어주시고 끝난 것 같았는데 우리 출력 형태 보시면 얘가 글씨가 위로 쭉 올라가 있어요. 쭉 올라가 있는 변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변형을 넣으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얘의 변형은 상승이라고 하는 변형인데, 변형하시려면 컨트롤 T 누르시고 위에 뒤틀기 모드 하시는데 난 뒤틀기 모드가 선택이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먼저 여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문자 패널에서 스타일들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으면 뒤틀기 모드가 안 열려요. 지금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보시면 글자에서 굵게 하나 지정해 놨습니다. 굵게 지정해 놓고 제가 컨트롤 T 눌러 볼게요. 컨트롤 T를 눌렀어요. 위에 보시면 얘 활성 안 되죠.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밑에 있는 스타일들은 포토샵에서 강제적으로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변형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스타일 주시면 안 되고, 기본값에서 컨트롤 T 눌러 보시면 위에 이렇게 뒤틀기 모드가 생기죠. 뒤틀기 모드 클릭하시고 뒤틀기 옵션에서 상승 선택하시고, 모양이 여러 가지인데 지금 모양은 상승 모양입니다. 상승 선택하시고 엔터 2번, 그리고 이동 도구로 위치 이동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됐으면 저장해 볼게요. 저장은 파일에서 웹용 저장 먼저 하시고, 수험번호 빼기 이름 빼기 2번까지만 하시면 되고, 점 찍고 JPG 적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2번까지만 하시면 되고 저장 누르시고, 원본 저장하실 때는 이미지의 크기 40으로 바꾸셔서 10분의 1로 줄여주시고 파일에서 저장 누르셔가지고 원본 저장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